여러분, 잠깐 주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인데 어떤 분은 걸음걸이부터 다릅니다. 눈빛이 다릅니다. 말 한마디에도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 특유의 생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은 나이는 그 사람과 같거나 오히려 더 적은데 이미 모든 것이 끝난 사람처럼 앉아 있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눈이 흐려졌고 하루가 그냥 지나가도 별로 아쉽지 않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100년이 넘는 시간을 살면서 그 두 종류의 사람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 차이가 왜 생기는지 몰랐습니다. 건강 때문인가? 아니면 경제적인 여유 때문인가? 혹은 좋은 자식을 두어서인가?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꽤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눈빛이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내일 해야 할 무언가가 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는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단지 오늘 저녁 무엇을 읽을 것인지, 내일 아침 누구를 만날 것인지, 이번 주 안에 무엇을 완성할 것인지, 그 작은 목적 하나가 사람을 살아있게 합니다.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들어주십시오. 이 이야기는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26살에 처음 교단에 섰을 때 저는 인생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책에서 읽은 인생과 실제로 살아낸 인생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것은 훨씬 나중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철학보다 더 많이 배운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강단에서, 연구실에서, 또 삶의 여러 구비구비에서 저는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빛나는 삶을 산 사람도 있었고 스스로를 조금씩 꺼뜨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차이를 저는 오랫동안 지켜보았습니다. 한 분이 기억납니다. 제가 한창 대학에서 강의를 하던 시절 저보다 20살쯤 연배가 높은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학교를 떠난 후였는데 제가 찾아뵐 때마다 항상 무언가를 하고 계셨습니다. 어떤 때는 원고를 쓰고 계셨고 어떤 때는 오래된 책을 다시 읽고 계셨습니다. 한 번은 왜 이렇게 쉬지 않으시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분이 잠깐 웃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쉰다는 게 뭔지 아나?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쉬는 게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쉬는 거지. 그때는 그 말이 그저 노인의 고집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제가 그 나이가 되고 또 그 나이를 훨씬 지나고 나서야 그 말이 얼마나 깊은 진실을 담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서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하루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을 살아있게 했습니까? 아니면 그저 시간이 지나갔습니까? 저는 이 질문이 잔인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질문을 피하는 것이 더 잔인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의 답을 찾지 못한 채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이 제가 본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퇴직을 하고 나서 처음 몇 달은 누구나 해방감을 느낍니다. 오랫동안 묶여있던 것에서 풀려난 것 같은 가벼움. 아침에 알람 없이 눈을 뜨는 그 느낌. 처음에는 그것이 좋습니다. 당연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 해방감이 3달이 지나고 6달이 지나도 계속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해방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허함이 됩니다. 제가 알던 한 분이 있었습니다. 평생 사업을 하신 분이었는데 은퇴 후에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예전에는 눈을 뜨기도 전에 머릿속에 해야 할 일들이 줄줄이 이어졌는데 이제는 눈을 뜨고 한참이 지나도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다고. 처음에는 그게 편했는데 시간이 지나니 그게 제일 무섭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잃은 것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잃은 것은 방향이었습니다.
가야 할 곳이 사라진 것입니다. 삶의 의욕은 나이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목적에서 옵니다. 제가 이 말을 처음 실감한 것은 오히려 꽤 나이가 들었을 때였습니다. 80이 넘었을 때 저는 여전히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제 그만 쉬라고 했습니다. 몸이 걱정된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글을 쓰는 날과 글을 쓰지 않는 날, 제 몸 상태가 달랐습니다. 글을 쓰는 날은 피로해도 어딘가 생기가 있었고, 글을 쓰지 않는 날은 쉬어도 어딘가 무거웠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습관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랫동안 해온 일이라 그것이 없으면 몸이 어색한 것이라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것이 습관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목적이었습니다. 내가 왜 오늘을 사는가에 대한 답이 있는 날과 그 답이 없는 날의 차이였습니다. 목적은 크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을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의 기억에 영원히 남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것이 나에게 진짜이면 됩니다. 나 스스로에게 오늘 내가 이것을 하는 이유가 있으면 됩니다. 어떤 분은 텃밭을 일굽니다. 작은 화분 하나를 돌보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손자에게 편지를 씁니다. 어떤 분은 오래된 악기를 다시 꺼냅니다. 어떤 분은 동네 도서관에 나갑니다. 그 목적이 다른 사람 눈에 작아 보인다 해도 그것이 나를 아침에 눈 뜨게 하는 이유라면 그것은 충분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목적을 잃는 것은 한 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천천히 눈치채기 어렵게 일어납니다. 어느 날 모임에 나가는 것이 귀찮아집니다. 다음 주도 있으니까 하고 미룹니다. 어느 날 읽던 책을 덮습니다. 눈이 좀 피로하다는 이유로. 어느 날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나중에 하지 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작은 것들이 하나씩 멈춥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돌아보면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하던 것들이 이제는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조용한 철수라고 부릅니다. 세상에서 조용히 물러나는 것입니다. 본인도 잘 모르는 사이에. 이 조용한 철수가 가장 무서운 이유는 그것이 나쁜 것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편하게 느껴집니다. 나이가 드니 좀 쉬어야지. 이제 내 차례는 지났지. 젊은 사람들이 해야지. 이런 말들이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그리고 그 설득이 쌓이면 어느 순간 그것이 사실이 됩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다음 주가 기다려지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게 무엇이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내일이나 다음 주에 내가 하고 싶거나 해야 할 무언가가 있으십니까? 만약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잘 살고 계신 겁니다. 그 목적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살아있게 하는 힘입니다. 만약 그것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이 이 이야기를 들으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조금만 더 함께 계십시오. 제가 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본 노년의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외로움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곁에 아무도 없을 때 오는 외로움도 있습니다. 그것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제가 더 많이 본 외로움은 다른 종류였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느끼는 외로움. 가족이 옆에 있어도, 친구와 밥을 먹어도 어딘가 자신이 이 자리에 없는 것 같은 느낌. 그것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저는 오랫동안 그것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그 외로움은 내가 더 이상 나 자신에게 흥미로운 사람이 아닐 때 옵니다. 내가 무언가를 배우고, 생각하고, 만들어가고, 추구하고 있을 때는 혼자 있어도 그렇게 외롭지 않습니다. 내 안에 살아있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라지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 속에 있어도 허전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줄 것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을 더 웅크리게 만듭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식들이 명절에 모이면 처음에는 좋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투명인간이 되는 것 같다고.
대화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대화에 자신이 없는 것 같다고.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분이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삶에서 주어조유를 잃은 느낌입니다. 내가 무언가의 주인공이었던 시절이 끝나고 이제는 그저 배경이 된 것 같은 느낌. 그 느낌이 노년의 가장 깊은 외로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다시 주어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의 문장 안에서 다시 내가 주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화려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오늘 나는 이것을 했다고, 나는 이것을 향해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 주어를 회복하는 방법을 저는 의식처럼 생각합니다.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앉는 것. 그날 할 한 가지를 작은 종이에 적어 놓는 것. 하루의 끝에 그것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거창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의식이 하루를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살아낸 하루로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흔히 삶에서 큰 것을 찾습니다.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역할, 사람들이 인정하는 자리. 그러나 저는 100년을 살면서 이것을 배웠습니다. 큰 것은 작은 것의 축적입니다. 그리고 작은 것을 매일 반복하는 사람이 결국 큰 것을 이룬 사람보다 더 충만한 삶을 삽니다. 후회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년의 후회는 젊을 때의 후회와 다릅니다. 젊을 때의 후회는 주로 한 것들에 대한 후회입니다. 저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런데 노년의 후회는 주로 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후회입니다. 더 일찍 시작할 걸.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그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더라면. 조금 더 내 마음에 솔직했더라면. 저는 많은 분들이 임종을 앞두고 하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들 안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더 많이 일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더 많이 가졌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더 진심으로 살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 나다운 시간을 살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그 말들이 제 마음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진심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오랫동안 생각해왔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보기에 훌륭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심으로 산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이 나를 살아있게 하는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향해 걷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그것을 잃습니다. 아이를 키우느라, 직장을 다니느라, 부모를 모시느라,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들을 살아내느라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오랫동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역할들이 하나씩 끝나고 나면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잘 모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막막함을 저는 이해합니다. 그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자신을 미뤄온 결과입니다. 여기서 잠깐 한 가지 물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만약 어떤 조건도 없다면,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면, 시간도 돈도 건강도 충분히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 대답이 곧바로 떠오른다면 좋습니다. 그 대답이 오래 생각해도 잘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찾으면 됩니다. 그것을 찾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조금만 더 함께 계십시오. 제가 어떻게 그것을 찾을 수 있는지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오랫동안 결과를 먼저 생각해왔습니다. 이것을 하면 무엇이 남는가? 이것을 하면 남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이 과연 의미 있는 일인가? 이런 질문들이 먼저 왔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다는 느낌이 오기도 전에 이미 그것을 판단해버렸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결과를 잠깐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냥 해보십시오. 잘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에게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완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시작만 해보십시오. 붓을 집어드십시오.
악기를 꺼내십시오. 종이에 첫 문장을 쓰십시오. 씨앗을 땅에 눌러 넣으십시오. 그 순간에 무언가를 느낀다면 그것이 신호입니다. 저는 글을 쓰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글이 잘 써지는 날보다 잘 써지지 않는 날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도 쓰는 것을 멈추지 않은 이유는 잘 쓰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쓰는 동안 내가 살아있음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은 아침이 다릅니다. 눈을 뜨는 것 자체가 다릅니다.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은 눈을 뜨면 몸이 먼저 움직입니다. 반면에 아무것도 기다려지는 것이 없는 사람은 눈을 뜨고도 한참 누워 있습니다. 일어날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쌓이면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한 달이 쌓이고 1년이 쌓이면 어떤 사람은 그 시간 동안 무언가를 향해 걸어갔고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 차이가 나중에 그 사람의 눈빛이 됩니다. 저는 80대가 넘었을 때 눈빛이 살아있던 분들을 기억합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화려한 과거가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현재였습니다. 지금도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 지금도 무언가를 향해 있다는 것. 그것이 그분들의 눈빛을 살아있게 했습니다. 그 눈빛은 성공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 눈빛은 목적에서 옵니다. 할 일이 있는 사람의 힘에 대해 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흔히 에너지가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몸이 좋아야, 기분이 좋아야, 여건이 맞아야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그런데 저는 반대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일을 해야 에너지가 생깁니다. 움직여야 움직이고 싶어집니다. 시작해야 계속하고 싶어집니다. 기다리면 안 됩니다. 의욕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영원히 기다립니다. 의욕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오지 않습니다. 의욕은 먼저 손을 내민 사람에게 옵니다. 작은 것이어도 됩니다. 정말 작은 것이어도 됩니다. 매일 아침 20분,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시간. 그 20분이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가 쌓여 삶을 바꿉니다. 저는 이것을 의식으로 만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식이란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방식으로 아주 작은 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 반복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나를 지탱하는 구조가 됩니다. 특히 기운이 없는 날, 마음이 가라앉는 날, 그 의식이 나를 잡아줍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매일 아침 차를 한 잔 끓이면서 그날 감사한 것 한 가지를 생각하는 것을 의식으로 삼았습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의식 덕분에 아침마다 스스로를 추스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식이 그분의 하루를 조금씩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함께 계십시오. 우리는 노년이 되면 무언가를 잃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체력이 줄고, 역할이 줄고, 관계가 줄고, 기회가 줄어드는 시간이라고. 그래서 노년을 빼기의 시간으로 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년은 비로소 자신이 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젊을 때는 사회가, 부모가, 직장이, 가족이 내게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기대들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해야 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런데 노년이 되면 그 기대들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그러면 비로소 내가 원하는 것이 보입니다. 이것은 기회입니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아니 오랜만에 처음으로 나 자신의 이야기를 쓸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 기회를 놓칩니다. 그 빈자리를 불안으로 채우기 때문입니다. 역할이 없어진 것을 상실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자유로운 시간이 해방이 아니라 공허로 느껴집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시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낭비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이 아닌 것을 위해 쓴다는 뜻입니다. 남들 눈치를 보느라, 쓸데없는 걱정을 하느라, 이미 지나간 것들을 붙잡느라,
이 시간을 쓰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시간을 잘 쓴다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작더라도 자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향해 쓰는 것입니다. 100살이 된 제가 돌아봤을 때 가장 잘 보낸 시간들은 무언가를 크게 이룬 시간들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잘 보낸 시간들은 내가 나를 잃지 않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향해 있었던 시간들, 내가 살아있음을 느꼈던 시간들, 그 시간들이 지금도 따뜻하게 기억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은 관계가 다릅니다. 자신이 무언가를 하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날 때도 나눌 것이 있습니다. 내가 요즘 이런 것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다. 이런 것을 배웠다. 그 이야기가 관계를 살아있게 합니다. 반면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만남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나눌 이야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남이 과거 이야기, 건강 이야기, 남 이야기로만 채워집니다. 그것이 반복되면 만남 자체가 즐겁지 않아지고, 그러면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그러면 더욱 고립됩니다. 이것도 아주 천천히 일어납니다. 그러나 한번 그 방향으로 가기 시작하면 돌이키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아직 늦지 않았을 때 무언가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장면을 그려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있습니다. 같은 해에 태어났고 같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비슷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분의 하루는 다릅니다. 한 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창가에 앉아 화분에 물을 줍니다. 작은 화분 3개입니다. 그리고 어제 읽다 멈춘 책을 펼칩니다. 다 읽지 않아도 됩니다. 몇 쪽이라도 읽습니다. 오후에는 동네 도서관에 갑니다. 거기서 아는 분을 만나기도 하고 혼자 앉아 있기도 합니다. 저녁에는 오늘 읽은 것에서 마음에 든 문장을 작은 수첩에 적습니다. 그 수첩이 벌써 3권째입니다. 또 한 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텔레비전을 켭니다. 무슨 채널인지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졸립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오후가 지나가 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밤이 됩니다. 자려고 누우면 오늘 뭘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두 분 중 어느 분이 더 건강해 보이십니까? 어느 분의 눈빛이 살아있을 것 같으십니까? 어느 분이 5년 후에 더 자신다운 모습으로 있을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분에 가까우십니까? 이 질문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나쁜 신호가 아닙니다. 불편함을 느낀다는 것은 아직 무언가를 바꾸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때, 어떤 것도 불편하지 않을 때, 그것이 더 걱정스러운 상태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시작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십니다. 이 나이에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고. 이미 너무 많은 것이 굳어버렸고,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은데, 이제 와서 달라질 수 있겠느냐고. 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으로 아는 것은 이것입니다.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단, 내일로 미루는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내일부터 해야지.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내일은 오늘과 같은 조건으로 옵니다. 오늘 시작하지 않은 사람이 내일 시작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오늘 이 순간, 아무리 작더라도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 마음속에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것이 있으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미뤄왔던 것, 그것이 무엇이든 오늘 딱 한 가지만 하십시오. 도구를 꺼내놓기만 해도 됩니다. 첫 줄을 쓰기만 해도 됩니다. 전화번호를 찾아놓기만 해도 됩니다. 그 작은 한 걸음이 여러분의 눈빛을 바꾸는 첫 번째 순간이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드린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이것입니다. 삶의 의욕은 나이에서 오지 않습니다. 목적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크지 않아도 됩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나에게 진짜인 것이면 됩니다.
내가 이것을 향해 걷고 있다는 것을 내 스스로가 알면 됩니다. 그것이 있는 사람은 80이 넘어도 눈빛이 삽니다. 그것이 없는 사람은 60에도 이미 눈이 꺼집니다. 그 차이는 나이가 아닙니다. 그 차이는 목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혼자 조용히 앉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 걷고 있는가? 만약 대답이 있다면 그것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살아있게 하는 힘입니다. 만약 대답이 없다면 그것을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탐색 자체가 이미 목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선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낼지, 무엇을 시작할지, 무엇을 계속할지. 그 선택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눈빛이 됩니다. 어떤 눈빛으로 내년을, 5년 후를, 10년 후를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구독은 무료이고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